안녕하십니까? 복지광장 채널에서 2026년 복지정책 기초연금에 관하여 시리즈로 알아보는 10번째 시간입니다. 복잡한 복지정책, 특히 기초연금을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제 영상에서는 기초연금 신청할 때 자동차 때문에 탈락할 수 있는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은 아니지만 누구 명의인지, 차량가액이 얼마인지, 자녀가 타는 차에 부모님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공동명의 차량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보니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집 한 채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시골집도 재산으로 보나요? 자녀와 같이 사는 집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기초연금에서 불리한가요? 월세 사는데 보증금도 재산으로 보나요? 집은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한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 신청할 때 집 때문에 탈락할 수 있는 경우를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딱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에서 집은 살고 있느냐 보다 누구 명의이고 얼마로 평가되며 다른 재산과 함께 계산했을 때 소득인 정액이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집이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집값이 높거나 내 명의 집이 여러 채 있거나 자녀가 사는 집이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시골집과 토지를 가볍게 생각했다가 기초연금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단독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395만 2천 원 이하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뜻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근로소득, 사업소득뿐 아니라 예금, 적금, 보험, 자동차, 부채,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집과 토지까지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해서 월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나는 월급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 왜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에서는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도 함께 봅니다. 그 중에서도 집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재산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집 한 채 있다고 무조건 탈락은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집이 있으니까 기초연금은 안 되겠지. 아파트 한 채 있으면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오래된 집이어도 집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집이 있어도 다른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전에 구입한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있고 국민연금도 많지 않고 예금도 크지 않은 어르신이라면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탈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집이 기초연금 계산에서 얼마로 반영되느냐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나는 집이 있어서 안 되겠지 하고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살고 있는 집도 재산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집은 내가 사는 집인데요. 팔 수도 없고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데요.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왜 재산으로 보나요? 맞습니다. 사는 집은 당장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에서는 집,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도 재산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집을 똑같이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집가, 공시가격, 부채, 기본공제 등 여러 요소를 따져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집 한 채라도 서울의 고가 아파트인지 지방의 오래된 단독주택인지 시골의 낡은 집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느끼는 집값과 행정기관에서 확인하는 재산가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은 오래돼서 얼마 안 해요.
하고 혼자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골집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도시에 전세나 월세로 살고 계시면서 고향에 오래된 시골집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집, 형제들과 함께 상속받은 집,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집은 사람이 안 살아요. 팔리지도 않는 시골집입니다. 허물어져 가는 집인데 그게 무슨 재산인가요? 하지만 기초연금 신청할 때는 그 집이 실제로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인지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골집 옆에 딸린 토지, 밭, 논, 임야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재산으로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또 상속받은 집인데 명의 정리를 하지 않은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실제로 쓰지도 않는다. 형제들이 같이 가진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등기부등본상 내 지분이 있다면 기초연금 심사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골집이 있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내 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지분이 얼마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녀가 사는 집이 부모님 명의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가 결혼할 때 또는 대출 문제나 세금 문제 때문에 부모님 명의로 집을 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녀가 살고 있고 자녀가 대출을 갖고 있고 부모님은 그 집에 살지도 않는 경우입니다. 어르신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집은 아들이 사는 집입니다. 나는 이름만 빌려준 겁니다. 실제로 내 집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에서는 등기부등본상 명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집이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우선 부모님의 재산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집값이 높은 경우에는 소득인 정액이 올라가서 기초연금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분들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집을 사거나 부모님 이름을 공동 명의로 넣기 전에는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지 앞으로 신청하실 예정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도우려다가 오히려 부모님의 기초연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공동명의 집도 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이 공동명의라면 무조건 전체 집값을 내 재산으로 보는지 아니면 지분만큼 보는지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50%, 자녀 50% 공동명의 집과 아버지 10%, 자녀 90% 공동명의 집은 같이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분이 적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집값이 높은 경우에는 작은 지분이라도 기초연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공동명의인 이유, 실제 거주자가 누구인지, 집을 구입한 자금은 누가 냈는지, 대출은 누가 갚고 있는지에 따라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하실 때는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집이 공동명의인데 제 기초연금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제 지분만 계산하나요? 자녀가 살고 있는데 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야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지 않고 전세로 사시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이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나는 집도 없고 전세 사는데 전세보증금도 재산인가요? 네, 전세보증금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집은 아니지만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신청할 때는 전세계약서상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 보증금이 내 돈인지, 대출이 있는지, 자녀가 지원한 돈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 원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그중 일부가 전세자금 대출이라면 부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 자녀가 보증금을 도와준 경우라면 그 돈이 증여인지 빌린 돈인지 실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세에 사신다고 해서
기초연금과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7번째입니다. 월세 보증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로 사는 경우에도 보증금이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인 집과 보증금 1억 원, 월세 20만 원인 집은 같이 볼 수 없습니다. 월세를 낸다는 사실보다 보증금이 얼마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꼭 준비하십시오. 보증금, 월세, 계약자 이름, 계약기간이 정확히 나와 있어야 합니다. 또 계약자가 어르신 본인인지 배우자인지 자녀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8번째입니다. 집을 팔거나 명의를 바꾸기 전에는 반드시 상담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집을 팔거나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명의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생각이 있습니다. 재산을 줄이면 기초연금 받겠지. 하지만 단순히 명의를 바꾼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처분한 내역, 증여한 시기, 매매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자녀에게 넘긴 이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명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 변동 내역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초연금 때문에 급하게 집을 팔거나 자녀에게 명의를 넘기기 전에 반드시 상담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잘못 판단하면 기초연금도 어려워지고 세금 문제나 가족 간 분쟁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9번째입니다. 집은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도 꼭 상담해야 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집 한 채는 있지만 실제 생활비가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집값은 올랐지만 매달 쓸 돈은 부족합니다. 병원비, 약가, 관리비, 공과금은 계속 나가는데 수입은 국민연금 조금뿐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집이 있다 없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집, 예금, 소득, 부채, 가구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 내 집이 있으니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집이 하나밖에 없으니 무조건 되겠지 하고 방심하지도 마십시오. 정확한 계산이 중요합니다. 10번째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집에서 꼭 확인할 5가지입니다. 첫째, 내 명의 집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지금 살고 있는 집뿐 아니라 시골집, 상속받은 집, 빈집, 토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등기, 부등, 본상 명의를 확인하십시오. 단독 명의인지 공동 명의인지 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자녀가 사는 집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실제로 내가 살지 않아도 명의가 들어가 있으면 재산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넷째, 전세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을 확인하십시오.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이 기초연금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집을 팔거나 증여하거나 명의를 바꾸기 전에는 반드시 상담하십시오. 기초연금을 받고 있거나 곧 신청할 예정이라면 부동산 명의 변경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에서 집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크게 7가지입니다. 첫째, 집값이 높아 소득인 정액이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둘째, 자녀가 사는 집이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 공동명의 집에 부모님 지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넷째, 시골집, 빈집, 토지 임야를 가볍게 생각한 경우입니다. 다섯째,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여섯째, 집을 팔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상담을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일곱째, 집은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한데도 미리 포기하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은 아니지만 명의와 평가금액, 전세 보증금, 공동명의 지분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분들께 꼭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명의로 집을 사거나 공동 명의로 넣기 전에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지 앞으로 신청하실 예정인지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잠깐 편하려고 명의를 빌렸다가 부모님의 기초연금에 문제가 생기면 결과적으로 더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하실 행동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딱 3가지만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 4명의 집과 토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둘째, 자녀가 사는 집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기. 셋째, 전세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이 얼마인지 계약서로 확인하기. 이 3가지만 확인하셔도 기초연금 신청 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상담하실 때는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제 명의 집이 기초연금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시골집도 재산으로 보나요? 자녀가 사는 집인데 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공동명의 집은 지분만큼 계산하나요? 전세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집을 팔거나 증여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면 훨씬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에는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제 명의 집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골집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녀 집 공동명의가 걱정됩니다. 전세 보증금도 상담 받아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집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사례를 골라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예고해 드립니다. 내일은 기초연금 신청할 때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자녀 소득과 재산이 부모님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는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녀 집에 같이 살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지, 자녀가 잘 살면 부모님 기초연금이 깎이는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이면 어떻게 보는지, 따로 살아도 부양 의무자처럼 보는지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